계획을 좋아하는 제2형 복지도사 일정 관리 및 돈 관리하는 법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도사입니다. 요즘 MBTI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유행이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저는 참고로 INTJ입니다. 저는 J라서 계획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을 위한 거지 꼭 지켜나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계획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수선하고 까먹고 실수가 많은 스타일입니다. 특히 일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고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계획하지 않으면 돈이 줄줄 새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하면서 각성을 거듭한 끝에 계획, 정리를 통해 나름 제 스타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공감을 하시는 분들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노하우가 별거 아니기는 하지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복지도사의 일정 및 돈 관리하는 방법 대공개. 위에서 제가 말했듯이 저는 계획형 J이지만 그렇다고 세세하게 계획을 짜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막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거나 제가 생존하고자 만든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일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한글 또는 엑셀을 많이 활용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업무일지라는 것을 열어봅니다. 이게 제 일정표입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 어플로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저처럼 컴퓨터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열어서 바로바로 체크하고 오늘 또는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등을 그때 표기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 나름의 보물인 것은 제가 일하는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일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부터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현재 벌써 92페이지 정도 되었네요.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 전에 뭐를 했는지 들여다 볼 일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냥 자기만족이라고 할까요? 저는 보통 월말이 끝나가거나 추후 기억해야 할 일정이 있으면 페이지를 복사해서 해당 월을 추가하고 정리해 봅니다. 특히 급여 들어오는 날도 체크해 놓고 대략 시간대를 느낌상 더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급여 날은 기분이 좋은 날이니까요. 물론 바로 급여가 없어지기는 하지만요. 저는 12월 달에 건강검진 일정이 있어서 어제 12월 달을 추가했고요. 12월에는 성탄절 공휴일이 월요일이네요. 1월 연휴이군요. 그럼 그날은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해보아야겠네요. 이러면서 월 계획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래도 이렇게 하냐 안 하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처럼 정신없는 스타일은 말이죠. 특히 업무를 해야 하는 분들은요. 아, 그리고 가정사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어플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더 데이 비포라는 어플인데요. 이건 뭐 어떤 기념일이 며칠 남았는지, 만난 지 며칠이 되었는지, 음력을 사용하시는 부모님의 생일이 언제인지를 스마트폰 바탕화면 위젯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저처럼 이런 거를 잘 못 챙기는 사람한테는 정말 유용한 어플입니다. 특히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와의 이벤트를 챙기고 양가 모두를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정말 기발한 어플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제 일정 관리 노하우를 소개해 드렸고요. 경제 관리에 대해 소개해 드릴 겸 이번에는 한글이 아니라 엑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계산 서식을 적용해 놓으면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관리하는 데는 엑셀이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요것이 제 지출 계획표입니다. 저는 하나의 창에 대략 월별 수입, 연간 수입, 현재산, 월별 지출 내역 등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월별 수입 내역을 보시면 월초 또는 월말에 정액급식비 등 수당이 들어오고 10일에는 초과 근무수당 20일에 급여가 들어옵니다. 금액을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블러 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통 수당 중 출장이나 초과 근무수당은 수행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 금액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내 월 평균 소득은 이 정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연간 수입도 대략 정리해봤습니다. 요 수입에는 뭐 저축할 만큼을 적어 놓은 건데요. 제 나름의 목표를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평균 저축액은 140만원 정도로 세웠습니다. 12개월이면 18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명절 또는 정근수당이 연 2회씩 들어옵니다. 이것도 웬만해서는 저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성과급, 연가 보상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 내가 이번 연도에 모을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일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총 재산. 현재까지 모아놓은 돈을 대략 보고 싶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일한 지 이렇게나 오래됐는데 정말 그동안 뭐 했나 싶습니다. 진즉 이런 표가 있었으면 더 많이 모았을 텐데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혹시 돈이 줄줄 새는 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월 수입이 이 정도인데 제가 빠져나가는 돈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돈이 들어오는 즉시 남의 것이 되는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우선 1일에 들어오는 돈은 우선 적금으로 들어갑니다. 적금은 보통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일에 들어오는 적금은 대략 30만 원 정도. 10일에 초과 근무 수당은 청약저축, 보험, 부모님 용돈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험 들어놓고 계신가요? 보험 종류도 많고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종신보험, 운전자 보험 3개 들어놓고 있는데 월 약 15만 원 이내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험료로 너무 관합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내 수입에 비해 보험에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형편이 어렵다면 그냥 실손보험 정도까지만이라도 꼭 들어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하는데 필수니까, 그리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최소 10만 원씩은 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일 지출 상황인데 보통 공과금이 카드로 지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통신료, 핸드폰 요금, 관리비, 임대료 등이 나가네요. 마찬가지로 처갓집에도 챙겨드릴 용돈을 비축해 놓고요. 저는 신협제 2금융권에 적금을 놓고 있는데 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고 조합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이 더 좋다고 하는 누님의 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적금은 1년 단위로 넣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용돈은? 저는 5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함께 사용하는 여가 외 식비 등은 또 와이프가 공통생활비로 내고 있습니다. 아낄 수 있는 것은 제 50만 원 용돈인데 사실 항상 모자라요. 근데 옷 하나 사고 와이프 옷 사주고 그러면 15만 원이 한 번에 나가더라고요. 매번 옷을 사는 건 아니기는 한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네요. 그래도 이 정도라도 계획하고 사용하다 보니 더 새는 일은 크게 없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토스라는 어플을 통해 제 적금 및 통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장 쪼개기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제 거 통장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청약 통장 하나, 장인 장모님 용돈 통장 하나, 와이프와 함께 쓰고 있는 공통생활비 통장 하나, 내 용돈 통장 하나, 혹시 공돈이 생기면 비축해두는 4개인 저축 하나, 월급 통장 하나, 그 외 적금 통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금융복지교육을 들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높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입에 비해 지출이 낮은 게 좋을까요? 정답은 딱 0이 되게 하는 게 제일 좋대요. 저는 돈이 들어오는 즉시 제 월급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도록 해당되는 통장에 바로바로 넣어놓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 그리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하시나요?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답은 둘 다입니다. 물론 상황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단점은 내가 얼마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잘 되지 않아 과지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매번 빠져나가는 공과금 등을 카드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고정지출권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외 신용카드 사용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용돈이나 공통생활비는 지출 내역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을 통해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내 예상과 달리 과지출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근데 신용카드는 정말 저 같은 스타일에게는 독입니다. 돌려막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대략 큰 틀에서 정리하면 여기까지이고 그 외에 저는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시트 하나를 추가하여 적어 놓습니다. 적는 것만으로도 즐겁기도 하고 나중에 상황에 맞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입한 것은 체크도 해 놓습니다. 올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뭘 샀지? 하고 점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해 저축액이라는 시트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계획한 대로 저축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장기 저축계획이라는 시트도 있습니다. 올해 저축 목표액, 실적 주객, 향후 10년 후 모을 수 있는 돈에서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처참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보니 나름 스스로를 칭찬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너무 과한가 싶기도 하고 저는 집을 사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집이 없는 소름과 불안함을 달래고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시고 관리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하지만 절망은 또 다른 절망을 낳게 합니다. 저처럼 한글, 엑셀을 이용해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용돈기 입장을 사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시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꽤나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